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주차 2회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변수 함수의 미분 어떤 방향도 함수까지 다양한 의미의 미분을 했다면 그 미분들을 이용해서 이변수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 이변수 함수에서의 극대값, 극소값,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주변에서 값이 가장 그 주변 근방에서 큰 걸 극대값, 주변에서 값이 작은 걸 극소값. 그러면 주변에서 작은 게 여기 있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극대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변수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극대값들 중에 가장 큰 거를 최대값, 극소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최소값이라고 한다 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의미까지 같이 묶어서 간단하게 그림을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방에서 큰 값을 극대, 요 둘 다가 극대가 되겠죠. 그 근방에서 작은 값을 극소, 극대 중에 가장 큰 값 최대, 극소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최소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극값을 교과서 예제 1번에 한번 해보라고 했던 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문제 1번이 뭐였냐면 이변수 함수에서 각각의 x와 y에 대한 편도함수 값이 0이 되는 점과 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거든요. 그럼 일단 일계도함수를 구해서 0이 되는 점, 즉 이 값과 이것이 0이 되는 점은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이 두 xy 일계도함수에서 0이 되는 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구하라고 했냐면 이 식의 최대값, 최소값.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된 식 잘 보이시죠? 그러면 이 변수라도 얘가 어떤 제곱식이니까 0보다 같거나 클 것이고 y쪽도 제곱식이니까 0보다 같거나 커서 거기서 9를 뺀 거는 전체가 마이너스 9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어떤 식 차원에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미 이 식은 x와 y에 무슨 값이 들어가든 최소값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값은 없는 거죠, 지금. 그럼 최소값 마이너스 9일 때, 즉 얘가 는이 될 때는 뭐냐면 앞에 있는 얘네들이 0일 때, 그러면 제곱이 0일 때는 자기 자신이 0인 x가 마이너스 2와 3에서가 되겠죠. 그럼 그 점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9가 최소라고 이제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앞에서 했던 이 일계도 함수들과 값을 비교해 보니 아까 일계도 함수 값이 0이 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2,3이었는데 우리가 식으로 분석했을 때 최소 포인트가 되는 점도 마이너스 2,3이더라. 그걸 확인하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었느냐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일변수 함수에서 또 우리가 미분할 때 극대 극소 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뭔가 가장 큰 극대 포인트는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점. 그 점에서 극대나 혹은 극소. 물론 이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예상 후보였죠. 임계점이라고 해서 극대 극소. 그러면 이변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변수 함수에서도 아까 시각적으로 그림적으로 극대와 극소는 아는데 누가 봐도 그 주변에서 풀려면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었다면 뭐 예를 들어서 y를 고정시켜 놓고 x 관점으로 걔 하나의 어떤 선을 그렸을 때 그 주변에서 미분값이 0이 되는 점이 분명히 극대나 극소를 갖는 후보 포인트가 될 것이고 지금은 y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한 y0로 고정시켜 놓고 설명을 했지만 반대쪽 x를 고정시켜 놓고 y축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도 이러한 정점이 나타나는 즉 일계도함수 값이 0이 되는 점이 극대나 극소의 후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변수 함수에서도 얘네들의 x나 y에 대한 편도함수 값이 0인 점 만약에 그 점이 x0, y0라면 두 점을 동시에 이렇게 0이 되는 그 점이 극대나 극소 후보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점이 만약에 x0, y0를 얘처럼 매번 쓰기 귀찮아서 p0라고 잡아준다면 그 p0라는 점에서 x나 y에 대한 일계도함수 값이 0일 때, 즉 이거를 정점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계도함수에서 극대나 극소가 이렇게 도함수, 일계도함수가 0인 점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도 나타났었어요. 특이점이라고 그래서 이변수 함수도 똑같죠. 각각의 일계도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특이점이라 하며 이 정점과 특이점을 모두 극대극소 후보점인 인계점이라 한다. 이런 정의를 한번 해줬고요. 그럼 이제 그 인계점을 가지고 마무리 판단을 했었어야 돼요. 그럼 일단 현재 배운 인계점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려면요. 이 함수의 인계점을 구하고 인계점 중에서 극점인지를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함수의 인계점을 구하려면 x와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하고요. 그 점이 0인 점, 즉 얘도 0, 얘도 0인 점 구하니까 0,0이에요. 그럼 얘가 인계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0,0에서 극대극소 후보라는 판단은 했지만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우리가 이 그래프 알고 있죠? 쌍곡포밀면. 그래서 그래프가 요 x축 방향으로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고요. y축 방향, 이쪽이 지금 y축 방향이죠? y축 방향으로 하면 y제곱, 즉 얘 z는 마이너스 x제곱이었고요. 이 함수값 z는 y제곱이라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해서 똑같은 이 0,0 x좌표, y좌표가 0,0인 점이지만 x축 방향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최대값인 거죠. 포물선이지만 위로 볼록한 최대 포인트를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 관점으로 봤을 때는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xy 좌표가 이 0,0이라는 원점이지만 어떤 보는 방향에 따라서 x축 방향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최대가 됐다가 아래쪽 그 y축 방향으로 봤을 때는 최소가 돼서 최대나 최소가 될 수 없다. 즉 앞에서 극대극소 후보점이 인계점을 찾았지만 걔가 최대나 최소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일변수에서도 인계점을 찾았다고 해서 반드시 걔가 극대나 극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극대극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을 뭐 일계도함수 판정법, 이계도함수 판정법 이런 판정법으로 했었는데 계산할 때 가장 확실한 거는 어떤 얘가 이계도함수 판정법으로 가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면 일변수 함수에서의 극값 판정법 중에서 이계도함수 판정법 같은 경우는요. y는 fx라고 했을 때 뭐 일단 일계도함수 구해서 인계점을 구하죠. 0인 점을 찾아서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인계점의 값을 대입해서 얘가 0보다 크면 우리는 그때가 극소라고 그랬고요. 물론 f값이.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의 보호를 대입해서 음이면 우리는 그 함수값, x0에서의 함수값이 극대다라고 판단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 이계도함수 값이 0이면 극대도 극소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계도함수라는 이변수 함수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극값을 판정하는데요. 일단 이계도함수의 판별식이라는 판정법이 있는데요. 요 행렬이 익숙하면 우회 방법으로 이해하셔도 되는데 행렬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이 2차 행렬에 대한 행렬식 결과 풀이식이 이거거든요. 요걸로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외우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이 판별식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변수 함수에서 어떤 인계점, 즉 일계도함수가 0이 되는 그 인계점들 또는 혹은 뭐 아까 특이점도 있었죠. 특이점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에다가 이 판별식 D를 대입하는 거예요. D를 대입해서 그 인계점을 대입한 결과 양으로 나오면 일단 극대나 극소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얘 판별식 D의 값이 항상 양이 아니라 음일 수도 있잖아요.
음이면 우리는 그 점에서 안장점을 갖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안장점은 조금 전 예제처럼 그 원점이 극대나 극소 보는 관점에 따라 극대인 것 같기도 하고 극소인 것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는 점, 일변수에서의 마치 변곡점 같은 역할을 하는 점이 아까 그 그림에서의 원점이 안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판별식 D가 양과 음만 있는 게 아니라 D가 0일 때도 있어요. 그럼 D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판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변수 함수의 판별법을 이제 먼저 배웠고요. 그럼 이제 D로 판별을 한 다음 아까 극대나 극소가 존재할 수 있다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양이라서 극값을 갖는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극대냐 극소냐는 우리가 XX 이계도 함수의 값이 0보다 작으면 극대, 그다음에 이계도 함수 xx에 대한 이계도 함수의 값에 대입했을 때 양이면 극소. 요 파트는 어떤 부분하고 똑같으냐면 바로 일변수 함수에서 요 파트하고 똑같아요. 그 인계점에 해당하는 이계도 함수의 값이 양이면 그 함수 값은 극소, 음이면 극대. 요 파트가 이변수에서 똑같이 유사한 방식으로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변수하고 거의 유사하게 변수만 하나 늘어났지 비슷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최대한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시각적으로 식으로 잘 정리가 안 되실까 봐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보편적인 이변수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극값 판정하는 방법, 먼저 일계도 함수들을 구해서 그 값들이 0이 되는 점들, 그걸 만족하는 어떤 XY 좌표를 찾죠. 그 특정한 만족하는 점을 인계점이라고 했을 때, 물론 지금 기호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써놨지만 인계점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그 점들을 갖다가 분석을 했을 때 판별식 D라고 하는 식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판별식 D를 대입하려면 XX, YY, XY 이계도 함수에 대해서 이 판별식 D식 요거를 계산해줘야 되며 그 계산해 해진 결과식에 인계점이라고 하는 이 점을 대입한 결과가 양이면 극대나 극소를 가질 수 있고 음이면 안장점이 되며 0이면 판단할 수 없고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극값을 갖는다고 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XX 이계도 함수의 결과가 양이면 극소, 음이면 극대 이 부분은 안 혼돈되게 일변수 함수에서의 이계도 함수 판정법하고 유사한 방법이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여기서 판단할 수 없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극값 판정법에서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방법을 적용해서 걔를 또 판단해 줘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보통 그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대값, 극소값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주변에서 어떤 이런 정점을 갖는 이때가 극대 혹은 밑에 쪽에서도 극소값 가질 때도 이런 정점을 갖는 특징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드리며 교과서에 있는 예제 4번 극점과 안장점을 찾아라 문제를 한번 해보면요. 요거 판별식으로 가려면 일단 일계도 함수들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일계도 함수 값이 0인 점을 찾았더니 연립방정식 이거는 0, 요거는 0 하고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으니 x는 -2, y는 +-1. 그래서 인계점이 두 개가 되겠고요. 두 점에 대해서 이 이변수 함수에 대한 극값 판별식 D를 대입하려면 이계도 함수들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XX, XY, YY 이렇게 이계도 함수를 구해서 판별식 D에다 대입을 했어요. 그 판별식 D에 인계점이라고 하는 이 점을 대입을 했더니요. 정확하게 -2,2를 대입하면 그래도 36이 돼서 0보다 크다. 일단 그 값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XX 이계도 함수에다 대입을 했더니 양이에요. 그러면 이 인계점은 극소겠구나.
그래서 원래 의 f 함수에 마이너스 2와 1이라는 이 임계점을 대입한 결과인 얘는 극소값을 갖겠고요. 또 다른 임계점 마이너스 2, 1은 요 뒤에다 대입을 했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여기는 36이 되겠죠. 그래서 음이 되겠죠. 그러면 안장점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안장점까지 가는 안장점의 그 z값까지 여기다 대입하면 그 값은 뭐 2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2, 1,2라는 점에서 안장점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교과서 예제 3번을 한번 해보면요. 이 함수가 극대값, 극소값, 안장점을 가질 A, B 조건을 각각 받아라. 우리가 이 그래프 A와 A가 기본적으로 1일 때와 혹은 얘는 1, 마이너스 1 정도 아주 기본 패턴을 했지만 그 기본 패턴에 조금 더 응용이 들어가서 1이 아닌 일반적인 상수 A, B가 올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일반적인 A, B에 대한 극대, 극소, 안장점을 가질 조건을 찾아보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여기서 좀 쉬워서 생략돼 있지만 일단 일계도 함수들을 구하겠죠. 2ax, 그다음에 2by.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0인점을 찾았더니 0인점이 0,0이 임계점인 거 나왔죠. 이렇게. 임계점 나오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판별식 D로 판단하려면 얘를 XX, Y만 필요한 게 아니라 X, Y에 대한 이계도 함수도 필요하죠. X, Y 이계도 함수 0이 되겠고요. 그 판별식에 대입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요 값이 일단 물론 이 A와 B는 전제 조건이 둘 다 동시에 0이진 않고 얘나 둘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0의 값을 갖는 판단할 수 없다 쪽으로 가지 않는 상황은 나왔는데 그러면 얘가 A, B에 따라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죠. 그래서 A, B가 둘 다 양양이거나 음일 때 둘 다 판별식 D는 뭐보다 크냐면 일단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극값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극값 중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계도 함수 xx를 판단해서 f의 xx가 a가 일단 양이니까 이때는 또 당연히 양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같은 경우는 xx 이계도 함수를 판단하니까 a가 음이니까 얘는 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X 이계도 함수가 양이니까 그 0,0이라는 그 임계점에서 판단 결과는 극소로 나타나고요. 얘가 양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작기 때문에 0,0이라는 그 점에서 극대값을 갖겠고요. 이 A 곱하기 B 둘 다가 음이라서 D가 음이 되는 경우는 그 점에서 안장점이다.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 안장점을 가질 각각의 조건을 일반화시켜서 문제를 하나 풀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일반화시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무 x제곱 플러스 y제곱, 뭐 물론 지금 일반화된 a, b 상수가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좀 더 보편적인 이차함수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요. 우리가 x제곱, y제곱 앞에 상수배가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x 플러스 y 전체의 이제곱 혹은 차, 또 그게 제곱에다가 x제곱이 조금 더 추가돼서 뭐 일명 x제곱 쪽이 y제곱하고 꼭 얘네들처럼 x제곱, y제곱에 여기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2xy 정도가 아니라 이쪽이나 이쪽이 더 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한쪽의 제곱값이 이쪽이나 이쪽이 더 클 수도 있고요. 또는 이쪽 항이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변형을 주지 않고요. 우리가 너무 이쪽 2차식만 했기 때문에 얘와 뭐 혹은 차나 혹은 얘네들의 어떤 상수가 조금 더 3이나 2나 이쪽이나 이쪽 변화가 있는 그런 2차식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밖에 다양한 2차식도 있지만 그러면 x 플러스 y 제곱에 대한 극값
물론 그래프도 설명이 필요하지만 앞에서 배운 지금 현재 단원에서의 극값 판정법에 먼저 대입을 하면요. 일계도함수들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일계도함수 값이 0인 점을 찾으니까 얘는 하나의 포인트로 나오지 않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요 관계를 만족하는 모든 xy가 두 일계도함수들을 다 0으로 만드는 거죠. 즉 인계점이 이 직선 전체가 다 인계점이 돼버린 거죠. 그런 다음 이제 마무리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계도함수들을 구했어요. 구하고 판별식 뒤에 딱 대입하니까 앞에서처럼 계산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D가 0인 것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D가 0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답을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얘 그래프를 확인하면 요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요 선이 지금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요 선이에요. 요 선. 요 선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제가 동영상으로 안 해놨군요.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x 플러스 동영상으로 안 했나요? 제가? 네, 안 했나 보네요. 네. x 플러스 y는 Z 그림, 그 평면 그림을 뭐화 시킨 거냐면 제곱화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제곱을 시킨 게 현재의 Z 함수다. 요거 제곱. 그러면 그 평면에 있는 마치 단면으로 봤을 때 만약에 X축하고 뭐 Z축 단면이 이런 1차 직선 같은 관계였다면 요 X와 Z만 봤을 때 얘를 제곱시키니까 제곱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구조를 갖는 그 지난번 평면이 이렇게 2차 곡선으로 구부러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그 직선 전체에서 최소값을 갖는 그런 그래프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예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는요. 아까 그 전체 마이너스 제곱은 방식이 똑같아서요. 거기에 x, y가 좀 더 추가됐을 때 유형에 대한 그래프로 지금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 그래프 역시 x에 대한 y에 대한 일계도함수를 구해야 극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0인 점을 찾았더니 0,0이 인계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판별식 D를 하기 위해서 이계도함수를 구해서 대입하니까 뭐가 나왔냐면 그 점에서 이게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0,0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5가 돼서 음이 돼서 안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 그림도 제가 지금 동영상으로 안 해놓고 정지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요거 제곱의 플러스 쪽 그림하고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는데요. 요거를 Z1이라고 분석을 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잘 아는 성분, 단순 성분 F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단면으로 따지면 X하고 Y의 관계가 등고선 K에 따라서 이렇게 X축, Y축으로 이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가고요. 요 XY 곡선 같은 경우는 많이 해봤지만 이런 쌍곡선으로 K에 따라 커지는데 음일 때는 이쪽으로 커지고요. 잠깐요. 색깔 좀 바꿔서 음일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커지죠. 네. 근데 우리가 이걸 더할 게 아니라 XY를 더할 게 아니라 뺄 거기 때문에 빼면 이쪽이 양이고 이쪽이 K가 양일 때의 등고선이고 K가 음일 때의 등고선이 되면서 요 그래프 아까 X 플러스 Y의 제곱 그래프를 축을 살짝 돌려서 X축, Y축 방향이 틀어진 이쪽 방향으로 아까 그림하고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180도라고 해야 되나요? 90도로 돌린 그런 방향인데 거기에 2사분면하고 4사분면에 해당하는 이쪽 파트는 플러스가 돼서 더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1사분면하고
3, 4분면 즉 XY 단면이 1, 4분면하고 3, 4분면에 해당하는 요 파트는 이 쌍곡선 패턴으로 값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됐다고 하는데 이 그림 지금 사실은 뭐하고 그림이 거의 하냐면 앞에서 우리가 쌍곡포물면 그래프 XY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 그림 쌍곡포물면하고 거의 유사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돌려도 '아 이거 선생님 같은 그림 계속 돌리는 거 아니야? 뭐 다른 그림 맞아?' 할 정도로 거의 이게 그 등고선을 막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지 않는 한 거의 차별화되지 않을 만큼 그냥 완성된 그림을 회전시켰을 때는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여기에서 요걸 더하면서 인제 그 그래프가 틀어져서 거의 이 그래프하고 유사한 그래프가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쌍곡포물면 요 성분에 해당하는 걸 더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오늘 쌍곡포물면 뭐 더했었냐면요. 예제 그 교과서 예제 2번 잠깐 5페이지로 가 볼까요? 바쁘지만. 5페이지가요. 여기 이게 쌍곡포밀면 그래프죠. 뭐 요게 뭐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제곱 요런 그래프로 접근을 했던 이 쌍곡포밀면을 최대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컷으로 잘라 놓은 그림이 이거예요. 그걸 막 길게 전체 구간으로 이렇게 해 놓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잘라 놓은 구간이 이건데 이 그림이나 아까 얘기한 얘 그림이 거의 사실은 각 각도, 요 각도만 45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틀어졌을 뿐이지 거의 그림이 똑같아요. 그래서 식은 전혀 다르고 등고선이 다르지만 그 축 기준으로 다른 거지 얘와 얘는 또 나중에 회전 개념으로 거의 똑같은 그 축만 돌렸지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요것들이 즉 이 모양이 되는 이 그림들이 지금처럼 나머지 식에 추가되면서 그와 같이 굉장히 독특한 그림들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또한 원래식 이 그림 앞에 있는 그 x 플러스 y의 제곱에 거의 비슷한 방법. 얘 그림 앞에서 이 그림은 xy 단면이 이쪽 방향으로 가던 걸 이쪽으로 이렇게 180도 갈라진 이 그림이었는데 그거를 이 XY 성분이 뭐 I면 마이너스 XY 성분이라고 보셔도 되죠. 얘가 추가되면서 쌍곡포물면과 같은 그런 그래프를 갖는다는 것까지 2차에서 조금 추가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단순히 하나의 뭐 제곱이 더 항이 더 커지거나 뭐 Y제곱항이 혹은 XY 항이 추가되면서 변화되는 걸 한번 확인해 봤고요. 3차 함수도 우리가 조금 더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3차 함수는 잘 접근을 하지 않았는데요. 3차 함수는 뭐도 안 했냐면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아니면 조금 전에처럼 가로치고 전체의 세제곱 아니면 지금 했듯이 세제곱에 이런 xy항이 추가됐을 때 뭐 내지는 혹은 2차, 3차라든지 3차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근을 갖는 유형 요 유형은 앞에서 우리가 극값 구할 때 이미 한번 계산은 했었어요. 앞에 있는 예제 계산만 해서 그렇지 앞 예제에서 z는 x 플러스 2의 제곱에 3y의 y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로 전개되는 그 극값 문제가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3차도 한번 다듬을 겸 여기에서 극값 문제를 한번 해보면요.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의 극값도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방법으로 일계도함수 구해서 인계점을 구한 다음에 이계도함수들을 구해서 판별식 D를 계산해서 그 인계점을 판별식 D에다 대입을 했더니 얘 또한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그래프 정도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한 3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초월함수도 아닌 아주 기본적인 3차인데도 불구하고 그 극값에다 대입하면 판단할 수 없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판단할 수 없으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 또한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얘 그래프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그래프는요. 요거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의 그래프인데요. 결론은 안장점인데요. 얘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함수값 k는 벡터를 함수는 k는 하고서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요 그래프를 갖다가 등고선을 따라서 그려가지고 가면 요 우리가 수학 1에서 요 사제곱의 음함수 등고선 타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냐면 x축 y축이 있으면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이었었거든요. 그럼 k에 따라서 요 값이 약간 변화가 있는 요런 패턴의 어떤 음함수적인 그 그래프를 배웠단 말이죠. 그 그래프를 우리는 지금 이 함수값 z는 k일 때에 해당하는 등고선으로 분석할 수가 있으며 또 뭐 식으로 나머지 모든 k를 다 따라가도 되지만 앞에서 그래프 특징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붙였더니 이 경우는 이렇게 되더라. x, y의 전체 결과에 마이너스 배가 되더라. 그러면 얘는 x, z평면에 대한 대칭 이동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나머지 물론 음의 방향으로도 얘를 k가 음일 때를 따져서 이렇게 따져도 되지만 뭐 굳이 불편한 이런 음함수 익숙하지 않은 이 등고선을 다 따라간다는 것보다 양의 방향에 대한 등고선을 가지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판별식이 안 되는 걸 보여주고 뭐 얘가 안장점이라기보다 3차식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주고 싶었고요. 우리는 제가 요 그림만 그려놨지만 당연히 뭐 우린 이걸 조금 확장해서 x-a의 세제곱, y-b의 세제곱이라는 이런 평행 이동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z는 뭐 x 플러스 y의 세제곱 그래프를 이제 한번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제곱형에서 오늘 전체 합에 대한 제곱형 그래프처럼 요 세제곱형도 그러면 아까 제가 1제곱에서 2제곱으로 바뀌는 그 그래프 과정을 설명했다면 2제곱이 아니라 3제곱은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물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패턴은 비슷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세제곱 여기 플러스만 했지만 저기의 함수의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함수에다가 xz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되는구나. 맞아. 그래서 우리는 요 그림 하나를 지금 씌워냈지만 여러분이 요걸 보면서 앞에서 추가하지 못했던 이런 3차 곡선들까지 같이 그림이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차 곡선을 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3차 곡선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쪽 x세제곱이나 y세제곱이 더 그 상수배가 더 커질 수도 있지만 x, y 한 정도. 근데 그냥 뭐 상수 1로 하면 여기에 있는 계산, 인계점 계산에서 숫자가 좀 불편해서 보통 계산이 편하게 상수 조절 3배 정도 했거든요. 일단 극값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먼저 해주면 일계도함수 구에서 0인점, 그래서 인계점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들을 계산해서 판별식기를 대입했죠. 그래서 그 인계점을 판별식기에 대입하니 0,0일 때는 음이라서 결과는 안장점이 될 것이고요. 1,1에다가 대입했을 때는 D가 양이므로 이계도함수 판별을 마무리해줘야 되죠. XX 이계도함수 했더니 음이에요. 그러면 1,1이라는 이 점은 극호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는데요. 요 그래프가 지금 요만큼만 잘라서 극소가 되는 포인트만 지금 계산을 해서 그렇죠. 여기에서
잠깐만요. 요 계산이 1일 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얘가 계산 잘못했네요. 요 부분을 6이죠. 1일 때 6이 돼서 양이라서 극소가 되는 거죠. 극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그림은 요만큼만 잘라서 극소라고 했지만 전체 이 극대화시켜서 요 극소 받는 거 말고 전체 구간에 대한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앞에 그러면 세제곱 요만큼에다가 이거 붙였는데 그림이 저렇게 잘려져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에 요런 항이 추가돼서 물론 적정한 상수 조절 3배는 됐다고 하지만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래서 아까 그린 세제곱과 요 부분이 살짝 더 밑으로 내려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내려가는 이유는 뭐 아까 그 세제곱의 그 등고선에 해당하는 요렇게 생긴 요 파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XY의 마이너스 방향이면 어느 방향으로 갈 때, 이 세제곱 중에 이쪽으로 갈 때는 빼기가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더해지겠고요. 이쪽은 더해지는데 그러다 보니 빠지는 일사분면의 이쪽에서 이 곡선에서 약간 그 변곡점 비슷하게 갖는 패턴이 이쪽에서 마이너스로 빠지다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빠져서 극소점을 갖는 극점을 갖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아까에서는 첫 번째 세제곱 요 그래프에서는 안장점으로 끝나던 게 요거에 의해서 등고선 그 부분 분석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던 부분이 이제 얘가 마이너스라는 건 빼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되는 거죠. 일사분면 x, y 이쪽에서 이걸 빼주다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밑으로 더 빠져 내려와서 극소점을 갖는 상태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4차 함수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3차도 꼭 해주고 싶었지만 4차는 조금 더 다이나믹해요. 4차 함수, 우리가 기본적인 패턴, 제가 여기까지 끊으려다가 이건 조금 앞에서 우리가 2차나 지금 3차에 보면 4차는 어느 정도 그림이 패턴이 유추될 것 같아서 그건 좀 바로 패스를 했고요. 요거에 뭐 x제곱이 혹은 y제곱까지 혹은 xy가 이렇게 추가되는 경우 혹은 우리가 4차라고 하지만 둘 다 XY가 다 4차가 아니라 한쪽 변수만 4차고 나머지는 지금 하는 2차 정도나 아니면 한쪽 변수 4차지만 나머지가 꼭 이렇게 딱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홀짝 이렇게 서로 자유롭게 이렇게 꼭 다 4차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홀짝 다 나타나는 이런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근을 갖는 유형이라든지 이런 4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그 값과 그래프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예식 같은 경우는 극값 판단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일계도함수 구해서 임계점 구했어요. 그 다음에요. 이계도함수들을 구하고 판별식 기식을 찾았죠. 그래서 0,0을 대입하니까 양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극대나 극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계도함수에 대입했더니 걔도 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임계점이었던 0,0은 극소값이 되는 거죠. 0이라는 극소값.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지금 완성된 그림은 이제 이런 그림인데요. 얘만 가지고 보면 그래?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 앞에서 4제곱하고 이 제곱이 붙는 거하고 같이 좀 비교를 해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똑같은 뭐 극값으로 판단은 했지만 이 4제곱과 그다음에 지금 요만큼이 붙은 유형의 그래프 차이를 여기에서 조금 동영상으로 제가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그려놨거든요. 현재 얘 같은 경우는 요만큼 4제곱이고요. 요 안에 작은 게 조금 전에 했던 이 제곱항들이 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차이가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요만큼 그림이나 이만큼 그림이랑 거의 모양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 위에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요만큼과 이만큼의 차이는 안쪽이 이만큼 추가된 거고요. 밖에가 조금 더
네모스럽죠. 이 그림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x4제곱 y4제곱에 사실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처럼 플러스인 경우와 다음 예제처럼 마이너스가 붙으면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도 한번 극값을 구해보면요. 물론 얘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일계도함수 영인점을 찾았더니 이 경우는 인계점이 아까처럼 하나가 아니라 지금 하나, 둘, 여기서 두 개에서 몇 개가 나오냐면 8개에다 하나에서 9개의 인계점이 나오는 거죠. 같은 그 그래프 같지만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 플러스일 때는 인계점이 하나밖에 안 나타났다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 숫자가 보 하나만 바뀌었고 숫자만 바꿨는데 이렇게 인계점이 많아지며 마무리 판단을 위해서 이계도함수를 계산해서 판별식 D까지 계산했어요. 근데 얘는 워낙 인계점이 많다 보니까 낮게 분석하면 너무 식이 많아서 제가 테이블로 전개를 하면요. 인계점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판별식 D 대입한 거와 판별식 D를 대입해서 우리가 일단 얘네들처럼 다 음이면 뭐가 돼요? 요 이계도 함수는 판별할 필요가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요게 안장점이다. 이렇게 넘어가겠고요. 얘가 양인 것만 생각해 주면 되죠? 양인 거에 XX 이계도 함수를 대입했더니 둘 다 양이라서 얘가 양이니까 그 극값은 극소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며 이 0,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 값들을 f 함수에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얘도 똑같이 부호가 바뀌지만 마이너스 2분의 1. 물론 이 점일 때는 f가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안장점. 그 다음에 여기에다 0일 때는 제가 빼먹었네요. 0이라는 안장점. 이런 그 값을 갖는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테이블로 결과 분석한 거를 그림으로 한번 확인하면 이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잘 안 보이실까 봐 위로 살짝 들어보면 컬러를 웬만큼 집어넣어도 이게 잘 표가 안 나서 집어넣다 안 돼서 바꾸고 하다 안 돼서 제가 지금 방향을 조금 틀어두고 하는데 지금 그림 이해되셨나 모르겠지만 봉우리가 4개가 나타나는 그런 상태인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가 플러스였을 때나 요만큼만 했을 때는 사차가 하나의 봉우리를 가졌는데 부호를 바꾸니까 얘가 이제 4개의 봉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4차 국면이 됐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예제 6번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거에 x제곱이나 y제곱이 추가된 경우가 아니라 xy가 추가된 유형. 그것도 이제 그냥 xy를 1로 하면 좋은데 인계점 구할 때 숫자가 막 루트로 나오고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인계점 계산하기 편하게 상수 4배를 하고 그 함수값 계산도 편하게 상수 조절, 이건 Z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만 시킨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에서 극대극소 안장점을 구하기 위해서 일계도함수 구한 다음 얘가 0인 인계점을 구하니까 이 2개의 방정식 연립해서 풀으니 인계점은 이런 점이 나타났어요. 인계점 3개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 3개에다가 뭐 판별식 D로 대입하기 위해서 이계도 함수를 구하고 판별식 D 정리해 준 다음에 걔네들에다가 3개의 점 0,0과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에 대한 판별식 D를 판단해 줘야 되죠. 0,0 대입하니까 그럼 얘는 그 점에서 안장점을 갖는 1,1이다. 얘는 양이다. 그러면 이계도함수 마무리 판단을 해줘야 되죠. 이계도함수 대입하니까 얘가 양이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극소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여기 등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일 때 그러면 얘는 양인데 이계도함수에 판단했더니 얘도 양이더라. 그러면 그때 마이너스 1이라는 극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아까 그 4차식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림이 몇 개의 봉우리를 갖는 걸 아실 수 있냐면 2개의 봉우리, 2개의 극소값, 이 점에서 안장점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똑같은 거의 뭐 식을 많이 변화 주지도 않고 요 식의 4차 식에 뭐 플러스냐 얘가 마이너스냐에 따라 덩어리가 하나가 됐다가 4개가 됐다가 뭐 아니면 요게 XY를 곱하면 덩어리가 2개로 바뀌는 이런 유형의 그래프를 한번 접근해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봉우리 하나, 둘, 4개 있다면 3개의 봉우리는 안 나타나느냐? 예, 3개도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제 3개 나타나는 대표적인 유형 그래프가 이건데요. 실질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식으로 접근해서 요점들 계산하는 0,0이나 요점들 얘네들 3개에서 극대값 나타나요, 봉우리. 요점은 안장점으로 나타나는 점들이고요. 근데 얘는 이 숫자 상태로 하면 이 쉐이프가 이렇게 멋있게 잘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 일계도함수까지 해서 임계점 찾는 파트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뭐 y 같은 경우에 대한 3차식으로 풀려면 근사치로 풀고 굉장히 복잡한 숫자로 나와서 여기는 이제 컴퓨터 계산으로 해서 컴퓨터 그림으로 돌렸지 여러분이 앞에 있는 판별식으로 해가지고 수계산으로 따라가기에는 방정식으로 따라가기는 힘들어서 제가 그 계산 테이블은 뺐고 그림만 소개시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얘를 왜 소개시켜 드렸냐면요. 얘는 식을 조금 다듬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5 10만 분석을 하면요. 마이너스 2y제곱에 y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0x제곱 y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식 이렇게 바뀌는 거지만 얘를 조금 더 우리가 우리가 상수 5나 2나 이런 거 아닌 상태로 좀 다듬어서 정리하고 특히 뭐 앞에 있는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되니까요. 얘를 조금 최소화 단순화시키면 x제곱에 인수분해되지 않는 2차식 x제곱 플러스 1에 그다음에 여기 뒤에도 똑같이 뭐 부를 통일화시켜서 플러스로 하고 상수 2도 정리해서 y제곱에 y제곱 플러스 1 기본형을 이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차별화된 거는 물론 10배도 했지만 여기에 x제곱 y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얘가 붙으면서 이런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요. 얘를 단순화시켜서 요만큼만 보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x 4제곱 y 4제곱에 x제곱 사실은 y제곱형이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는 봉우리가 하나인 아주 간단한 그래프였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추가되면서 x제곱 y라는 저 성분, 요거를 Z2라고 한다면 요 성분이 추가되면서 그림이 이렇게 하나의 봉우리가 3개의 봉우리로 확장된 경우거든요. 근데 이 그림 쉐이프 3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참에 여러분이 뭐를 좀 그래프를 확인하라고 이거를 냈는 거냐면 x제곱 y 그래프를 꼭 한번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세요. 물론 실습하기 전에 뭐 등고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패턴을 분석하고 하면 좋지만 그렇게 분석하기 싫으신 분은 실습이라도 요 그림을 꼭 한번 확인하시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냈어요. 예, 뭐 3개짜리 모양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계산이 앞에서처럼 매끄럽지가 않아요. 식만 복잡한 게 아니라 그 대수적 방정식이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물론 계산기를 두드리면 나오지만 근사치를 빼서 우리가 수계산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기보다 여러분이 이 패턴 그림도 한번 꼭 굉장히 독특한 그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냈고요. 그거 한번 여러분 각자 한번 퀘스천으로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꼭 다 4차라고 해서 XY가 다 4차가 아니라 하나는 4차, 뭐 홀수차 안 나타났지만 홀수차들이 이렇게 교차할 수도 있고 다양한 패턴에 대해서 좀 더 일반적인 4차의 극값도 한번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계도함수 구해서 영인점, 인계점을 구했더니 6개의 인계점이 나타나며 이 극대극소 판단하기 위해서 이계도함수에다가 판별식 D를 대입한 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판별식 D에다가 6개의 인계점을 먼저 대입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얘도 테이블로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 인계점들을 판별식 D를 대입했을 때 요 구간은 지금 음이 되니까 음일 때는 요 과정을 블랭크아웃 생략할 수 있죠. 바로 안장점이다가 되며 그 점을 함수값 여기에다가 요 점 데이터는 집어넣어서 뺀 게 바로 안장점들로 나타날 것이고요. 요 나머지 점에서는 양으로 판단됐으므로 그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계도 함수 판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앞 테이블에 있는 이계도 함수에 대입했더니 얘는 그러면 얘는 극대가 되겠고 그러면 얘는 극소. 그래서 원래 이 F 함수에다가 이 점을 대입한 값 결과에 다시 F 대입한 값이 2일 때가 극대, F의 값 대입한 것이 극소.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공식 규칙처럼 타차라고 해서 X사차, Y사차, 제곱 딱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홀수차도 있을 수 있으며 사차가 다 나타나지 않는 좀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리면서 얘 같은 경우는 그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이 보이는 각도를 최대한 잘 보이려고 했는데 보시면 앞에서처럼 둘 다 밑으로 내려간 봉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반대쪽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 이런 봉우리가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제가 일부러 숫자 마이너스나 이런 게 불편할까 봐 양으로 해서 다 봉우리가 아래로 돼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봉우리가 아래로 갈 수도 있지만 걔네들을 마이너스 처리한 봉우리가 다 위로 올라오는데요. 지금까지 양의 봉우리가 그 위로 올라왔을 때로 계산했을 때 양의 봉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개다, 네 개다, 두 개다, 세 개다까지를 했다면 이 유형은 뭐냐면 얘를 180도 이렇게 Z축으로 돌려서 즉 얘네들을 마이너스 처리해서 요 부분이 양의 봉우리가 2개 생기면 반대쪽에 이거와 전혀 상반된 반대쪽 방향의 봉우리도 있더란 얘기죠. 우리 지금까지 봉우리 3개. 그렇게 따지면 얘는 봉우리는 3개인데 얘는 음의 봉우리, 양의 봉우리로 봐도 되고요. 나중에 얘네를 돌려서 보면 얘는 양의 봉우리 2개, 음의 봉우리 하나. 즉 서로 봉우리가 이렇게 마치 하나는 산봉우리면 밑에 하나는 해구가 있듯이 서로 다른 어떤 수평을 기준으로 다른 봉우리죠. 방향이. 이런 봉우리로 나타나는 식도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걸 자꾸 식으로만 보니까 너무 식과 그래프만 보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인 산의 지형이라든지 밑에 해구 같은 거 분석할 때는 얼마든지 모델링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너무 그림이 밑으로 제가 숫자를 단순화시킨다고 막 1로만 잡아놔서 밑에 있는 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돌려놓고 하는 마이너스 방향도 한번 해보긴 할 건데요. 일단 요 그림, 요거는 4차긴 하지만 요 4차식 같은 경우는 식 전개하면 별거 아니죠. x의 4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2예요. 내가 일부러 여기에 그 4차식을 x의 의미에서 뭔가 x-1 플러스 마이너스 1 근을 갖는 중근 갖는 타입이라는 걸 의도적으로 물론 y축도 그렇고 보여주려고 이렇게 풀어서 써놔서 그렇지만 얘 전개하면 우리가 했던 x제곱의 짝수차에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고 얘는 1이 이쪽으로 들어가느냐 마냐지만 거의 비슷한 유형이 되겠죠. 그러면 얘 극값도 1계 도함수, 2계 도함수, 판별식 D, 1계 도함수 0인점으로 인계점 찾으면 앞에랑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앞에랑 전혀 다른 식 같지만 결국 식은 앞에서와 다른 어떤 서로 다른 근을 갖는 X나 Y 관점에서 그런 근을 가져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식을 풀어야 치면 거의 비슷한 패턴이 되면서 그 인계점에 대해서 판별식 D 판단해서 요거는 바로 안장점으로 물론 이거 함수값 대입한 결과 이게 안장점이겠지만요. 이 나머지 두 포인트는 양이 돼서
뭐 XX 이계도함수 마무리 판단해주고 얘가 음인 이때는 그때가 될 것이고 양으로 나온 얘는 극소가 된다 해서 함수값을 대입한 상태가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요거 그림 한번 보시면 앞에서 했던 그림하고 거의 유사한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0,0에서 요 가운데에서 극대값, 그다음에 0에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그때 안장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까 봐 반대쪽으로 하나 돌리면 그렇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만 했지만 그 점이 참고적으로 이게 반대쪽 요것도 같이 포함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1 요것도 다 4개 즉 9개의 점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식 그림으로 했고요. 지금 봉우리가 지금 4개인 패턴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아까 봉우리 2개 타입에 이거 제곱인데 지금 끊어졌네요. 요 4제곱의 제곱을 하면 얘 또한 아까 우리가 봉우리 2개 타입의 4차 x 4제곱 y 4제곱의 어떤 x, y항 상수 조절된 거 요 봉우리 2개와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봉우리는 말은 2개인데 요렇게 물론 상수 조절이 1이 됐었나요? 이거 4제곱이었죠. 그런 어떤 4제곱에 얘가 추가됐을 때 2개의 봉우리와 얘 같은 경우는 x는 4차 유형이고 y가 4차가 아니라 2차로 바뀐 유형이다 보니까 봉우리는 2개인데 이쪽으로 굉장히 널쩍한 그런 봉우리를 갖는 그래서 봉우리가 다 똑같은 어떤 모양이 아니라 이게 4차에서 요럴 때의 2차 봉우리 2개의 봉우리와 이런 유형일 때 2개의 봉우리까지 비교를 하며 지금 앞에 불편하게 마이너스 넣어서 혼돈 주지 않으려고 플러스로 다 했지만 아까 말했듯이 얘네들을 마이너스로 돌리면 이렇게 봉우리가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얘는 계산 방식은 똑같아서 제가 이거를 뭔가 극대극소 판별하는 계산보다는 그래프를 현실적인 지형이라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산봉우리 이런 모양으로 모델링이 될 수 있다 해서 마이너스로 돌리고 Y축으로 좀 올려서 그림을 하나 구현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웬만한 4차식은 다 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 삼아 x제곱 y 이런 그래프 xy는 아실 거고 요거 한번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거에 x제곱 y제곱 급값 요거까지 얘는 식과 그림 한번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얘 급값 구하려면 1계도함수 구해서 인계점 구하고요. 2계도함수 구해서 판별식 D를 구하니까 D가 0이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변수 함수의 극값 판단으로 판단이 불가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쌍곡포물면을 뭐화 시켜주면 돼요? 제곱화 시켜주면 돼서 XY 양으로 올라가는 이 쌍곡포물면을 이쪽 양의 방향은 그거의 값을 제곱화 시켜주고 이쪽 반대쪽 음이었던 것도 다 양으로 제곱화 시켜서 올라온 그래프, 이 그래프가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0,0이라는 점에서 안장점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1차일 때 이거 제곱하기 이전에 1차 쌍곡포물면에서는 0,0에서 안장점 갖는 특징이 있다면 같은 식의 제곱을 한 얘 같은 경우는 극소값을 갖더라. 이거까지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판별이 안 되는 얘가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쉬운 2차, 3차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더 현실감 있는 이런 문제. 얘의 극값을 구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얘 또한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 판단을 해보니 x에 대한 1계도함수, y에 대한 1계도함수를 구했더니 얘 같은 경우는 0,0이라는 점에서 정점이 아니라 특이점으로 즉 도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는 특이점이 나타났어요. 정점은 안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린 지금까지 계속 기본
판별식 D로 대입했을 때 인계점이라고 하는 게 그 값들이 0인 정점들에 대한 것만 있었다면 정점이 아니라 특이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지금 특이점인 얘를 하나 찾은 거예요. 0,0이라는 점은 인계점이 돼 특이점이다. 그래서 그 특이점을 판별하려고 이계도함수를 딱 했더니 이계도함수에서조차도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이계도함수 0,0이라는 인계점에서 존재하지 않죠. 그럼 얘는 판별식 D로는 판단이 불가한 거죠. 거기에 함수값 자체가 안 존재하니까. 그러면 판별식 D가 0이라서 판단 불가인 경우도 있지만 얘는 그 식에 대입할 수 없고 이 0,0일 때 아예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값이 존재하지 않는 특이점이다 보니까 이계도함수식도 존재하지 않아서 판단 불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대입하면 다 D값이 나오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특이점도 중요하지만 특이점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특이점에서 이계도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서 판단 불가인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래프로 넘어가서 그때 이런 그래프면 0,0에서 1이라는 극값을 갖는구나 이런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이것이 잘 그림이 갑자기 너무 오래간만에 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제곱, x제곱, y제곱 반면에 제곱제곱의 합이 있다. 그럼 회전체로 볼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면요. 요거의 제곱에 3분의 1은 1-z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에 1-z의 세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걸 회전 반지름 r제곱으로 잡으면 r제곱은 1-z의 세제곱 이렇게 될 수 있고 1-z는 r의 3분의 2제곱 그래서 z와 반지름 r의 관계가 1-r의 2분의 3제곱 이런 관점으로 회전시켰다라고 봐도 되고 여기에서의 r을 여기 있는 완성된 그림으로 이해할 때는 x나 y제곱으로 분석해서 단면으로 해석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z는 1-y의 3분의 2제곱이다. 그림 혹은 z는 1-x의 3분의 2제곱이다. xz의 관계 얘를 z축으로 회전한 이런 그림이다 보니까 요 단면 그림이 이렇게 여기에서 뾰족하게 나타나는 요거 1학기 때 굉장히 수학원에서 강조해서 많이 배웠던 거죠. 개 그림에서 요 1인 점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뾰족하지만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예제로 들어와서 원점에서의 국면 이것까지의 최소 거리를 구하고 원점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곡면 위의 점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원점에서 제시된 이 곡면까지의 거리, 그 곡면 위에 있는 점 x, y, z라고 해보자고요. 그 점까지의 거리를 dx, y, z다. 그럼 원점에서 그 곡면에 있는 이 점까지의 거리니까 그 거리 제곱식은 거리 자체는 루트가 되겠지만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되겠지만 얘의 최대나 최소 이런 걸 구할 때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최대 최소에 따라 결과가 똑같이 같은 최대나 최소를 유지하는 상태가 될 것이므로 제곱화시켜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그 제곱식 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로 조금 우리가 문제 풀기 쉽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z제곱은 이 x, y, z가 공간상에 있는 3차 공간에 있는 무지 안에 있는 모든 점이 아니라 이 곡면우 안에 있는 x, y, z였으므로 문제에서 제시해준 저 곡면 위에 있는 x, y, z를 만족할 때 그 z를 x, y 이변수로 이렇게 z제곱은 해서 이 x, y, z가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 이 z제곱으로 정리를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여기에 z 자리에다 대입을 한 거죠. 이렇게. 대입을 해서 x, y 이변수로 정리한 얘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이변수의 최소값 문제로 우리가 문제를 변환을 먼저 시킨 다음, 그러면 얘의 최소값 문제는 지금처럼 판별식 D로 가도 되겠고, 요 정도의 문제는 판별식 D로 가지 않고 x-1의 제곱에 y-2의 제곱에 플러스 얘가 그럼 얼마가 될까요? 1과 4, 7 정도 되나요?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되겠고요. 어느 쪽으로 접근해도 판별식 D로 접근하든 아니면 우리가 제곱식으로 정리하든 1,2라는 점에서 극소를 갖는데 극소값 얼마를 갖는다? 7을 갖는다. 그럼 7을 갖는다로 끝내면 안 되죠. 게다가 우리가 다시 제곱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7. 그러면 x가 1인데 그러면 그때 이 z값은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1일 때 z의 제곱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죠. 4, 2, 8 플러스 12. 그러면 2일 때 제곱이 2일 때니까 z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그래서 1,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점에서 그 거리는 루트 7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계산 시트를 써놓은 거, 추가식을 써놓은 것 같은데 어디로 날라갔네요. 그 다음에 교과서 예제 6번 마무리하면요. 용량이 20이고 뚜껑이 있는 직육면체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상자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의 가격이 뚜껑이나 바닥의 재료는 20, 앞뒤 좌우면의 재료는 30원. 물론 그 제곱미터당의 가격이 30원이다. 그랬을 때 가장 비용이 적게 들이고 이 상자를 만들려면 상자 규격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상자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x, y, z라고 했을 때 상자 용량이 20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 x, y, z가 20이 돼야 되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변수를 시작하다 보면 현재 배운 이 변수의 극대극소를 접근할 수 없어 일단 이 변수로 바꿔서 표현하면 뭔가 기준 변수 z든 이거를 xy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자를 만드는데 비용, 뚜껑과 바닥 쪽 비용, 비용은 xy 뚜껑에다가 20원이 뚜껑 두 개가 있으니까 위아래 그래서 40xy 앞뒤면 같은 경우 xz의 비용이 단위 면적당 30에다가 앞뒤 두 개, 60xz가 되겠고 좌우 옆면도 yz지만 그거 단위당 30원 그 좌우 두 개 있으니까 두 개에서 60이 든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비용을 이렇게 xy, xz, yz로 표현을 하다 보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 비용을 최소화하는 문제인데 다시 3변수가 돼버렸어요. 상수는 둘째 문제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3변수 중에 z들을 여기 있는 이 x와 y와 z의 관계 요거를 만족해야 된다 해서 이식 z를 xy 변수로 바꿔놓은 얘를 대입해서 xy 이변수식으로 전체식을 바꾸다 보니 요 식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 앞뒤면의 재료 또 좌우 옆면의 재료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총 비용을 x, y 이변수식으로 정리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모델링 된 문제가. 물론 여기에서 x와 y가 0보다 클 때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 얘 최소값 구하려면 일계도함수들 구해서 0인 점을 찾았더니 x점이 y점이 이런 점. 그럼 얘가 이제 극대극소 그 인계점에 되는 거죠. 그럼 이계도함수 마무리하고 판별식 뒤에다 대입을 하고 그 점에 해당하는 요 x의 세제곱근 30과 세제곱근 30이라는 저 포인트를 대입해서 계산했더니 d가 양이고 그래서 d가 양이라는 건 극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xx 이계도함수에 대입했더니 또 양이고 그러면 그때가 극소가 됐더라. 극소이자 그 전체 0보다 큰 구간에서는 극소값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그 극소값이 결국은 유일한 극점이라 최소값이 되더라.
그러면 XY 포인트가 세제곱근 30, 세제곱근 30이었으니까 Z는 여기다 대입하면 요 점이 돼서 이 X와 Y와 Z를 규격을 이렇게 할 때 최소값 F에다 대입하면 이런 값을 갖는다. 그래서 요 크기로 가로와 세로와 높이의 크기를 이 길이로 맞춰서 하면 최소의 비용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조금 너무 극값을 식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어디에 적용할까 싶어서 여러분이 너무 기호에 빠질까 봐 이제 모델링 문제를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이 문제 또한 이제 식으로 이렇게 계산도 했지만 여기서 확인할 거는 여러분이 40이나 1200 이런 숫자 빼고요. 저 함수를 x, y와 그다음에 x분의 1, 그다음에 y분의 1, 저 상수 다 정리된 요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추가 설명할 필요 없고요. 요 파트 우리가 얘를 Z1, 요거를 Z1, 요 부분을 Z2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은 자르니까 Z2 요거에 대한 그림 한번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 뭐 함수값 Z2가 상수 K일 때에 해당하는 어떤 등고선 우리가 1학기 때 수학원에서 했어요. 교과서에 없는데 이런 걸 왜 하나 하지만 뒤에 나온다고 했던 그 T가 여기죠. 이렇게 요 그림 수학원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낮게 등고선은 그리기 싫지만 앞에서 했던 요거와 우리가 지금 많이 했던 이 XY 쌍곡포물만하고 두 개가 더해지면 아주 독특한 완성된 이 Z1과 Z2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그래프가 실습해 보면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실습 그래프 올리려다가 응용 문제 이거 모델링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이 모델링으로 끝내지 또 저걸 그림으로 넣었다 너무 지친다고 할까봐 제가 그림은 뺐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그림 실습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또 이변수 함수의 극대극소, 즉 미분을 이용해서 극대극소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